사실 이것만 되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공부를 지속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긴데 그것이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독해가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부터 학원을 10년간 운영하며 오늘도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부천 신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학생들의 숫자를 따져보면 1000명도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한 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시험을 잘 보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은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찾아낸 시험을 잘 보는 비법, 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텍스트, 문자를 읽으면서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읽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읽는 행위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지식을 담고 있는 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고 그 결과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집중력 부족, 이 산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읽기 자체를 너무 어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 이런 거부감을 내비치는 것이죠. 사람이 모두 그렇잖아요. 너무 난이도 높은 일을 하다 보면은 금방 흥미를 잃고 그 행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럼 왜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요새 아이들의 어휘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부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기다 부모님 성함을 한번 써봐 줄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눈치채셨을까요? 이 연세와 성함이라는 두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자어라는 겁니다. 이 한자어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지식의 가장 핵심을 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한자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구름, 꽃, 나무와 같은 고유어와 달리 따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자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 그 예시를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를 알아봅시다. 여기서 인권, 신장, 제도와 같은 단어를 따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중학교 교과서는 그 레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인권이라는 개념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인권 보장, 존엄, 절대 왕정 등 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수십 개의 단어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자어들입니다. 자, 이제 느껴지시나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특히 한자어가 부족하면 교과서를 혼자서 읽어낼 수 없고요. 그러면 시험 결과는 보나마나겠죠.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하루에 영어 단어 3, 40개씩 외우는 건 기본 루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정말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어 단어 외우는 걸 그냥 주변 아이들이 다 하니까, 영어학원에서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과서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어 단어보다 이 우리나라의 어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학습의 기초 체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꼭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어휘라는 건 자동적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은 읽기 자체를 어려워하니까 독서, 꿈도 꾸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서점에 가셔서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집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크게 종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초등이라면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공부력 어휘라는 시리즈를 추천드리고요. 중학생은 어휘가 문해력이다라는 시리즈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교과서의 한자어, 핵심 개념어를 잘 정리해 놓은 어휘 문제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집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문제집을 준비한 이후에 딱 한 달 동안 매일 10분씩 아이와 함께 이 어휘 문제집을 푸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간단히 설명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이 초등, 중등 정도의 어휘는요, 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딱 한 달만 아이와 함께 어휘 문제집을 푸는 그 습관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만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이 혼자 풀게끔 해주시고 간단히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쌓인 5분, 10분이 교과서를 읽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고요. 결국은 교과서를 읽는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썸네일에 있었던 빈칸의 정답은요, 바로 탄탄한 어휘력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한자 어휘를 공부하면요, 읽는 과정 자체가 쉬워질 거고, 그 결과 공부가 분명 수월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하루에 10분씩 한 달만 아이와 함께 이 어휘 공부를 꼭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에도 공감하셨다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음에도 부모님들에게 도움될 만한 교육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